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었습니다. 문 정권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권에서 황당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소득 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된 직후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고 그 이후 소득 분배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권의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조작된 통계 수치를 받아보고서 그게 한국 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임기 동안 탁현민식 국정기획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습니다. 이제 문 정권이 통계 조작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2017년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습니다. 문 정권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 명 급증했습니다.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통계 조작이라면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범죄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 얼굴에 현기증을 느낍니다. 대통령 임기 중 그렇게 애견인을 자처했던 분이 퇴임 후 풍산계 고미와 송광이를 왜 파양했습니까? 그래놓고 이번에는 강아지들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사진들로 유기견 돕기 달력을 만든 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던 참이 거짓을 이기는 나라,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보수 진보 패널 간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입니까? 방송사들은 통상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패널을 구성할 때 보수 성향의 패널과 진보 성향의 패널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사들의 패널 구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형식상의 구색만 갖췄을 뿐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보수 패널로 등장하는 분들은 자칭 보수 혹은 방송사가 보기에 보수 패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보수 패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 패널이라는 정치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방송사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방송사들은 진보 보수 패널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변합니다만 저는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100대 0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당을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이 저에게 요즘 방송에 출연하는 보수 패널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윤석열 보수 패널입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들은 보수 패널이 아니고 자칭 보수 패널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방송사에 출연하는 문제의 보수 패널들은 우리 당의 당론이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수 진영의 주류적인 의견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불균형, 불공정이 시사토론 프로그램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공중파 정규 뉴스에 나오는 코멘테이터 선정의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우리 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 투표로 바꾼 데 대한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심 끝에 전당원 투표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송사들의 시사 프로그램은 이 결정을 폄하하는 코멘트로 가득했습니다. 의도적인 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한다. 그것이 맞다. 100만 당원에게 물어보면 충분하다. 국민에게 묻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 쓴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이 선택한 전당원 투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했더니만 한 방송사는 그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어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방송 활동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까 우리 당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적대적인 불균형과 편향적 보도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각 방송사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을 구성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 당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어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이태원 국정조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진실 발견과 재발 방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쟁에 이용하든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국정조사를 정쟁에 이용하든지 이태원 사건을 정권에 타격을 주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희생자나 그 부모들은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생자나 그 유족들을 상대로 폭언을 한다든지 비난을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치유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유족이나 피해자들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든지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일은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김진표 의장께서 고지를 했습니다. 아마 12월 2일 법정기일을 넘기고 또 12월 9일 정기국회 기일까지 지나서 이제는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간 여야 간에 여러 쟁점들에 관해서 논의를 해왔고 이제 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 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추가 연장 일몰제가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심의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30인 미만 업체 중에 업체에 일하는 근로자가 무려 603만 명이나 됩니다. 만약에 이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악의 인력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사용자가 대부분이고 또 603만 명의 근로자도 52시간의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투잡을 뛰어야 하는 그야말로 노동 현장에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라고 만약에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혀둡니다. 타당 의원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 해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속히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것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고 왜 남편을 태웠으며 현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불과 15분 만에 현장을 이탈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딴 곳으로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 신현영 의원, 명지병원 출신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참혹한 현장을 본인의 선거홍보 무대로 악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위력을 과시해 재난의료팀이 타는 닥터카를 마치 택시처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택인 마포구 염리동까지 불렸고 치과의사인 남편까지 동승했습니다. 재난의료 팀원도 아니었고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닥터카는 참사 현장에 20-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신 의원은 고작 15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어 6장을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남긴다며 인천에 사는 보좌진을 택시로 호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폐륜 정치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먼저 인간이 되라, 폐륜 정권이라고 질타했는데 신 의원에게 먼저 인간이 되라, 폐륜 정치인이다 라며 집안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 의원은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보좌진 채용 공채를 7번이나 올리고 2달마다 비서를 바꿔쳐 보좌진 사이에선 요주의 인물로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현장에 택시로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죄송합니다. 그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까지 타고 국립의료원까지 가서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길 차관은 관용차에 동승을 하지 못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신 의원은 참사 이틀 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으로 참사 현장 골든타임 4분을 놓쳤다고 맹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신 의원이 온갖 생쇼와 갑질, 불법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만드는 동안 정작 박살난 것은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진짜 조사해야 할 곳은 바로 명지병원입니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부장, 백음주 전 복지부 감사관과 함께 능력 있는 진보로 극찬했던 인물입니다. 명지병원은
2020년 이의경 식약처로부터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권을 보장받았던 지오영과 60억대 지급 보증으로 얽혀 있습니다. 조선해 지오영 회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독점과 특혜로 상당한 마진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오영은 2018년 매출은 1조 5,767억이고 영업이익이 354억입니다. 또한 2020년 3월 4일 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면접 심사 통과자 40명 중 박명숙 전 지오영 고문이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박 전 고문의 모친은 임기란 전 민주화 실천 가족협의회 상임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곳도 명지병원입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불과 4km 거리에 서울대 분당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의 명지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습니다. 또한 부인 김혜경의 실질적인 비서 노릇을 했던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소현 씨의 지시로 당시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7급 공무원 A씨는 이 대표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명지병원에서 태운 수속도 밟고 처방된 약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누가 와서 비용을 납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요지경 세상이고 모두 불법입니다. 배소연 씨가 누구입니까? 7급 공무원 A씨에게 다른 여직원의 이름으로 폐경 증상에 처방하는 리비알이라는 호르몬제를 받아오도록 지시해 그 약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배 씨의 공소장에는 김혜경 씨의 지시로 사적 업무를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닥터카 사건은 신 의원의 단순 갑질 사건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명지병원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 조영 원내대표께서는 어렵겠지만 신 의원과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 포함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부패,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와 명지병원은 결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